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가격 GCV 정신을 차려야 한다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반가워. 오랜만에 파이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즉 GCV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라고 해서 31만 4천 불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그룹에서 홍보 자료를 뿌리는 그런 글이 있어서 그걸 같이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오랜만에 파이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보는데,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파이는 내가 채굴하고 있고 파이코인이 잘 돼서 나도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아직 갈 길이 멀지. 하지만 파이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 되는 사용자를 확보했고, 그 사용자 베이스로 프로젝트가 성공 가도를 달릴 확률이 나는 꽤나 높다고 생각해서 항상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어. 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GCV 이런 내용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어떤 걸 하자, 어떤 방향으로 가자 등등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여기 우측에 보면 3D NFT거든. 3D 고래 NFT야. 그래서 요거를 에어드랍 선물할 건데 어떻게 이벤트에 참가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글은 요거야. 글로벌 파이어니어 여러분, 대규모 KYC와 오픈 메인넷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면서 각자 레퍼럴 팀 모두에게 GCV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서 글을 받았어. 요거는 우리 단톡방에서 어떤 형이 제보를 해줬고, 요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형의 요청도 있었고. 자, 일단 GCV, 아까도 얘기했지만 GCV는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라고 해서 1파이에 31만 불, 계산하기 아주 쉽게 30만 불이라고 하고, 계산하기 더 쉽게 1달러를 1,000원이라고 했을 때 3억 이상 되는 돈이지. 자, 그래서 GCV 1파이에 3억 이상 간다, 1파이에 3억 이상 간다 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룹도 있고 트위터에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GCV는 조금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고 GCV의 파이 가격이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절대로 안 해. 나는 왜? 나는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 세상에 100%는 없는 것 같아, 확률상. 그래서 확률을 얘기하자면 굳이 GCV에 도달할 파이가 가치가 GCV에 도달할 확률은 내가 봤을 땐 0.0001% 미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다. 희망적이지 않다기보단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게, 먼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CV를 홍보하고 파이코인의 가치가 GCV에 도달하도록 엄청 열을 올리고 있는 형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자료도 막 배포가 되는 거겠지. 이런 자료를 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그럼 이런 형들이 있어. 게르나, 또 너 헛소리 하려고 그런다. 파이코인 또 가격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좀 가만히 좀 있어. 파이코인 가만 놔두면 잘 될 프로젝트를 왜 자꾸 까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형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연히 파이를 채굴하고 채굴된 파이코인을 보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흐뭇해하고만 있을 형들을 위해서 보내는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을 가지고 파이코인 가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등쳐먹거나 사기를 칠 생각하는 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계속 찍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나도 파이코인이 잘 됐으면 좋겠고 파이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잘 돼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철없고 게으른 어른으로 살아가는 소득자유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너무 어떤 거에 빠져 있거나 혹은 너무 어떤 거를 비난하거나 까거나 그러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경계하는 차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계속 내용 읽어볼게. 오늘은 대규모 KYC와 오픈 메인넷을 열기 위한 개척자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의 포인트를 제안 드립니다. 우선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글로벌 일상 사람들을 위한 단일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 1인 1계정 원칙 하에 국가를 초월하여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KYC 비용 부담이 없이 참여하여 파이 암호화폐를 체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암호화폐 네트워크 프로젝트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코멘트 할 건 없어. 뭐 파이 코인 자체가 백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뭐 1인 1계정 원칙을 당연히 하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 없어. 파이코인의 백서 내용 자체가 비트코인 등 기성 코인들이 전 세대 코인들이 파이코인 이전의 세대의 코인들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정 그룹이나 집단 사람의 코인이 집중돼 있다는 거지. 부의 가치가 부가 한 그룹이나 집단에 한 사람이나 그룹 집단 팀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파이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내용이어서 더 깔 얘기는 없어. 자, 파이는 일상 거래 및 글로벌 무역 거래가 목표인 합의 기반 암호화폐입니다. 거래소 상장을 외치는 것은 오픈 메인넷을 더욱 늦추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래소 상장을 외치는 것이 메인넷을 더욱 늦추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 잘 모르겠어. 이거는 난 좀 동의가 안 돼. 거래소 상장을 외친다고 해서 왜 메인넷이 늦어지는 거지? 그걸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오픈 메인넷을 론칭하고 하지 않고 결정하는 건 결국은 파이 코어 팀, 파이 PCT, 파이 코어 팀의 결정사항인데 우리가 파이 거래소 상장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왜 메인넷 오픈을 늦추는 이유인 건지 그건 잘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거 업비트에 파이코인을 상장해달라고 사전 상장 심사 검토를 했어. 내가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어.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내용을 다룰게. 하지만 아무튼 파이코인을 내가 업비트에 상장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안 됐어. 뭐 테스트용 목적도 있고 형들에게 파이코인이 아닌 코인 상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었어. 참고로. 자,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와 코어팀 그리고 개발팀은 아래와 같은 업적을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1번, 세계 최대 규모의 KYC 솔루션을 자체 개발 및 보유. 블록체인 기반 AI와 인간 검증자가 결합된 독보적인 대규모 스케일업 가능한 KYC 솔루션을 자체 보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 AI라고 했는데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AI?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분산 원장인 건데 AI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 나는 내가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개발도 좀 해봤는데 이런 개념 자체는 조금 와닿지가 않고 파이가 블록체인 기반의 AI를 개발했다? 난 요건 좀 아니라고 봐. 내 생각은. 자, 이로써 사실상 글로벌 93%의 대부분의 일상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흡수하여 가치를 파이에 저장시키고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높은 가치를 어디에 저장하고 교환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것도 좀 말이 안 돼. 사실상 글로벌 93%의 일상 사람들을 네트워크에 흡수하였다? 요거는 아마도 그 말 같아. 파이 KYC 솔루션이 전 세계 국가에 뭐 적용할 수 있다. 뭐 요런 걸로는 이해가 돼. 자, 그리고
가치 지금 세계 경제는 높은 가치를 어디에 저장하고 교환해야지 기록되어 있다. 요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어. 뭐 부자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디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계속 해왔지. 자, 만일 미래 어느 시점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고가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저장 및 교환해야 할 급박한 순간이 닥친다면 파이 네트워크의 대량 KYC 없이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해. 진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는데 고가의 가치를 과연 어디다 저장할 수 있을까? 파이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른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야. KYC 없이 파우 형식으로 돌리는 어떤 블록체인이든 중앙 시스템 없이 계좌를 만들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 파이뿐만이 아니겠지, 요거는. 자, 기존의 상장 중심의 1세대 암호화폐가 포괄성과 대량 채택의 불비의 비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상장 중심의 1세대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를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등등은 솔직히 상장 중심이 아니었어. 상장 목표가 아니었어. 내가 알고 있는 한 사토시 나카모토나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리는 코인 개발에 있어서 암호화폐 개발에 있어서 상장이 목표가 아니었어. 단지 그 블록체인 혹은 해당 코인을 오의 가치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장으로 몰고 간 거지. 개발자들이 상장을 중심으로 상장을 목표로 코인을 개발한 건 아니라고 봐. 일상 사람들의 높은 진입 장벽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파이 코어 팀과 개발팀이 그리고 커뮤니티 내 검증인 개척자 모두가 합심하여 창조한 230개국 1000여 가지 이상 신원 문서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AI 인간 검증과 통합된 대규모 캐셔널이 킬러 앱인 이유입니다. 난 요거 좀 설득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엄청난 위기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업적입니다. 물론 230여 개국에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이상 되는 파이 채굴자들 혹은 파이 파이오니어 보유자들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형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로 파이가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좀 동의할 수 없어. 이해가 잘 안 돼.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사인 소셜체인은 유럽과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GDPR 승인을 얻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규정을 준수하고 세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요 부분은 나도 조금 찾아봤는데 더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어느 부분 맞다고 공감이 돼. 3.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과 개발팀은 파이 네트워크 내부 웹3와 외부 웹2를 연결하기 위해 데스크톱용 파이넷 웹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형이 파이 웹3랑 웹2의 좀 개념이 조금 나랑 다른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웹3와 웹2의 개념이 좀 달라. 요거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웹2와 웹3의 차이는 결국은 데이터 주권이야.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내 영상은 유튜브 서버에, 유튜브에서 관리하는, 구글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이 돼. 게르니 영상이. 그럼 이 영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접속해서 영상을 보겠지. 근데 이 영상의 소유자는 누구이냐? 구글 데이터베이스, 구글에 있지. 이게 2세대 웹2의 시스템 구성이라면, 웹2의 구조가 이렇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톡 다 마찬가지야.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을 한 DB, 한 개의 DB, 한 개의 그룹 단체 혹은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웹3는 이 데이터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데이터베이스의 주권을 한 개인이나 팀, 단체, 회사에서 모두의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이 개념이 웹3와 웹2의 차이점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웹3 개념에 부합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웹3와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키워드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혹은 홍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웹3라는 용어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 실제로 웹1, 웹2, 웹3 표준은 없어. 표준 정해진 게 없어. 마케팅 용어로 알고 있어, 나는. 의견이 다른 형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 자,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과 개발팀은 파이 네트워크 개발자용 SDK를 개발했고,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사용될 유틸리티 앱을 개발하기 쉽도록 지원하기 위해 파이오에서는 라이센스 개발자를 육성 지원합니다. 요거는 뭐 그렇다고 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파이 네트워크 설립자 두 분께서는 초기 ICO, IDO 등 사전 코인 판매 없이 암호화폐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전적으로 설립자 두 분의 인적, 기술적, 학술적, 철학적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요거는 공감하는 부분이야. 개척자 모두가 취해야 할 성숙의 포인트. 이 부분 더 읽어보자고. 자, 0번. 개척자 여러분, 지금부터 KRC 진행 여부 오픈 메인넷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으시고 글로벌 합의 가치 GCV를 먼저 깨닫고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커뮤니티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 성숙을 측정하는 가능할 때에만 대규모 KRC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입니다. 파이는 절대 상품이 아닙니다. 합의된 거래 수단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난 공감하지 않아.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시장이라는 큰 흐름의 사회 속에 시장 경제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GCV라고 하면 글로벌 컨센서스, 글로벌 합의 가격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파이는 합의 가격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 절대로라고 얘기하면 야 게르나 너 절대로 없다며 라고 태클 걸 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파이는 글로벌 합의 가격에 도달할 확률이 GCV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합의 가격이 1파이에 1달러. 이 글로벌 합의 가격에 도달할 확률이 나는 0.000000 매우 낮은 확률로 글로벌 합의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봐. 이 얘기가 뭐냐면 파이코인은 결국 상장이 되어야만 파이코인의 가치가 책정이 된다고 봐. 상장 없이는 글로벌 합의 가격에 도달할 확률은 0.000000 매우 낮은 확률로 글로벌 합의 가격에 도달할 거라고 나는 봐. 결국 상장이야말로 파이코인 가격이 매겨지는 시작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상세한 거는 뭐 댓글 달아봐. 궁금한 거 있으면 내 의견을 더 상세하게 얘기할게. 혹은 단톡방에 들어왔대. 단톡방에 들어와서 더 얘기를 해봐도 돼. 파이는 절대로 상품, 이건 얘기 읽었고. 자, 파이 커뮤니티가 스테이블한 고가치 글로벌 합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성공의 본질입니다.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다른 이유입니다. 이 합의 가치가 고정되면 누구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빠르게 대규모 KC를 포함하여 오픈.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가치의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최근 아파트를 얘기할게. 아파트 가격, 내가 만약에 게르니가 명품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명품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 주민 여러분 다 모여 각서를 써. 합의 가격을 해. 이제부터 우리 아파트 가격을 10억으로 책정을 해서 10억 미만에는 절대로 팔지 맙시다라고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합의를 했어. 자, 그럼 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될까? 나는 이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게. 다 합의했어. 각서 쓰고 도장 찍고 다 했어. 그런데 내가 어떤 정보를 먼저 전달받았어. 이 아파트 가격이 미래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첩보를 내가 접수했어. 그러면 나는 9.9억에 이 아파트를 팔아버렸어. 자, 그러면 아까 10억에 합의했던 모든 동네 주민들은 패닉이 오겠지. 제 게르니 뭔데 제가 9.9억에 팔았지? 과연 나한테 게르니한테 와서 따질 수 있을까? 야, 우리 10억에 합의했잖아. 근데 너 9억 9천만 원에 팔면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 못 따져. 왜 못 따져? 시장 가격이잖아. 내 맘이잖아.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뭐 각서? 그게 뭐 어째서? 그리고 부동산은 이런데 파이는 각서도 못 써. 그리고 하다못해
10명이 합의하는 것도 아니야. 전 세계 5천만 명이 합의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내가 확률이 계속 낮다고 얘기하는 거고, 글로벌 합의 가격 이런 거는 거의 현실에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확률로 따지면 매우 낮은 확률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자, 커뮤니티 내의 상인 개척자는 커뮤니티 합의 가치를 기준으로 고가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인도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전 커뮤니티의 성숙이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 가능할 때 파이의 환율 가치는 마법처럼 가능하게 됩니다. 파이는 화폐이며 신뢰이며 약속입니다. 마법처럼,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 나 굉장히 조금 신뢰가 많이 떨어져. 마법처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뢰를 얘기한다? 이거는 조금 많이 좀 그렇지. 자, 다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은 상인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GCV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글로벌 개척자들은 그 합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계속 결국은 가격을 합의하자는 건 담합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잘 안 될 거야 이거. 내 생각인데 확률이 매우 낮아. 자, 위에 언급한 포인트가 계측 가능할 때 대량의 KYC와 오픈 메인넷이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어팀은 커뮤니티의 성수의 정도만 판단합니다. 합의 가치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합의 가치를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에서는 또 뭐 GCV를 얘기하지. GCV 자체가 합의하자는 건데, 우리 모두 파이 네트워크의 성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대한 개척사로도 자, 결론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 내가 생각하는 파이의 가치가 합의되는 시점은 상장하는 시점이다. 상장해서 후비에 상장됐지. 후비에 상장된 파이의 입출금을 열 때, 풀어줄 때, 그때 파이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GCV로 혹은 GCV가 아니더라도 글로벌적으로 파이 가치가 합의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고 왜 얘기하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파천지이거나 팍각이거나 극단으로 가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자고 얘기를 하고 싶고, 파이를 채굴 했다면 기다려봐. 어떻게 될지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기다려봐. 대신 남한테 강요는 하지 말자. 나의 생각은 이렇고 너의 생각은 이렇구나. 나의 생각은 이러니까 너의 생각은 이래 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내 생각은. 자,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글로벌 합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어.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 이 고래 NFT, 3D 고래 NFT를 어떻게 에어드랍 해줄 것인지 이벤트 참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3D 고래 NFT야. 멋있지? 일단 요거는 내가 최근에 관심 있는, 계속 얘기했지. 사슬코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행한 오피셜 NFT야. 그래서 요거를 에어드랍 해줄 건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트위터 있지? 트위터 이제는 X로 바뀌었지. 앱 이름이. 트위터 X에서 사슬 오피셜 계정을 팔로우 한 다음에, 팔로우하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사슬 오피셜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사슬 NFT를 발행했다는 사슬 네트워크 1주년, 몇 주년인지 모르겠네요. 1주년일 거야 아마. 사슬 네트워크 1주년을 기념하는 NFT를 발행했다는 이 트윗 글을 리트윗하고, 리트윗한 캡처본을 단톡방에서 올려주면 추첨을 통해서 한 명에게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